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은 중요한 고비점에 셀트리온 제2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2000포인트 시대, 시장은 이제부터 중요한 고비점입니다. 시장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 언택트, 그리고 2차전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세 번째, 앞으로 시장의 주도 세력은 역시 외국인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네 번째, 본론인 셀트리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살펴보면 2181포인트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724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을 조금 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 지금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51.9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있는 지난 1월 20일 고점 2277포인트를 이제 위에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바닥에서 무려 74.0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고점들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바닥에서의 상승률을 일단은 먼저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강력한 시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1715억 정도 매수입니다. 이번 주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매수는 아니었다. 반면에 코스닥을 더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문제는 지금 금융 투자에서 이번 한 주 최고로 많이 샀다는 것이죠. 연기금은 오히려 팔았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수급상으로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특히 지난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강력한 매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고, 기관들도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평가를 해보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2번과 3번 시나리오의 중간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3번 시나리오의 가장 저점인 1900포인트와 2번 시나리오의 가장 높은 2200포인트 이 사이에서의 결국은 연말까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2200포인트는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시장의 중요한 고비점이 와 있는데, 시장이 지금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헷갈리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미 강력한 바이오,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까지 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다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위축돼 있던, 움직이지 못했던 쪽에서 지금 키 맞추기 형태의 반등 양상, 순환매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에서는 제가 앞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바닥에서의 상승률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간다 안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내가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핵심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키 맞추기의 흐름의 장세는 제가 볼 때는 6월 하순까지는 충분히 순환매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시장은 전반적인 조정 과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은 6월까지 되면은 2분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는 1분기, 2분기를 봤을 때 역시 여러가지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이것은 유동성이었다. 이제부터 옥석 구분이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7월부터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철저하게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도주들의 조정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강력한 매수로 갈 것인가,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문제, 홍콩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태가 100% 완전히 진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을 무시하고 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되는데요.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악재들이
커지면서 나타나면서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순환매 차원의 키 맞추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역시 향후의 주도주 맥락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3월 19일 바닥에서부터 6월 5일까지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서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서인데 ETF는 빼고요.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샀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NC소프트, 카카오, 펄어비스. 이게 결국은 뭐로 뭉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목군들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오죠. 언택트와 바이오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3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무엇을 제일 많이 샀느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보세요. 특히 지난주에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이 역시 경기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2차 전지니까 괜찮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외에는 전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핵심이죠. 금융주 뭐 이런 쪽도 포함이 되면서 이것은 결국 단기적인 지난주에 가장 많이 움직이던 쪽이 금융 투자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키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서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셀트론 헬스케어,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이 정도를 빼놓고는 역시 강력한 주도주 맥락은 아니라는 측면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동학개미운동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순서로 2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은 45.39%입니다. 3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예요. 자, 기관들 가장 많이 산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76.61%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81.24%입니다. 자, 이런데 왜 언론에서는 개인들이 동학개미운동, 개미운동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수익률을 우리가 봤을 때도 누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죠. 바로 외국인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파는데도 시장은 올라간다. 또 동학개미운동, 개인운동이 뭐 성공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시장을 현혹되면서 헷갈리시면 절대적으로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의 상승률이 51.95%, 코스닥의 상승률이 74.09%.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두 개 합쳐서 평균을 내면 최소한 양시장 평균은 63.02%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평균적인 63% 평균 수익률을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넘기지 못했잖아요. 45.39%에 불과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가까스 넘겼죠. 63.02%를 넘겼습니다. 76%로 반면에 외국인들은 81.24%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3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이, 시장의 모습에, 주도주의 맥락에 헷갈리지 마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 근거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는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요. 자꾸 헷갈리시는 것이,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먼저 이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거친 것이죠. 그 사이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하고 이러다가 그 이후에 5월달 들어서 이제 돌파를 하고 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지금은 조정이죠. 이제는 셀트리온이 이 올라가는 사이에 셀트리온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조정받고 있으니까 카카오가 이제 셀트리온이 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조금 더 나오는 과정, 즉 이와 같은 과정에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 셀트리온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순환의 구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헬스케어도 조만간 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맥락의 흐름의 변화, 시간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오해 없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먼저 셀트리온이 돌파를 하고 쉬었고 나중에 돌파를 하고 올라갔고 이제 쉬는 사이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익숙하게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이 역사적인 고점 3번이죠. 이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1단계를 이제 넘어선 거죠.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단계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 불과한 것이죠. 이 2단계도 시간의 문제이긴 하나 의외로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돌파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이긴 하나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3단계 역사적인 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이죠. 실적이 좋다, 이런 것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이니까. 핵심은 2017년, 2018년의 고점을 기록했던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셀트리온을 우리가 보실 때는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의문점이 없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셀트리온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첫 번째,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에 이미 나온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강력하게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실적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램시마 SC 때문에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죠. 예, 더욱더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현재의 예상 실적보다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 이런 측면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남아있는 모멘텀은 바로 이 치료제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치료제. 근데 항체 치료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셀트리온 회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경쟁사들과 진행 상황 및 스케줄에서 큰 차이가 없고, 차이점은 셀트리온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치료제 부분은 관계없이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 치료제가 어떻게든 모멘텀 작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아있는 모멘텀은 바로 합병 관련이죠. 합병. 그래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2021년이면은 내년 정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 셀트리온의 모멘텀은 크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다. 이 순차적인 모멘텀들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익을 챙기는 매도를 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아직은 이러한 모멘텀들이 진행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계속 그어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매수 타이밍을 다 잡아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는 헬스케어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수권역에 들어올 것입니다. 적극적인 매수의 찬스를, 기회를 잡으시고, 셀트리온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이 초록색 선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 선에 어떤 부딪히는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도주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한다면은, 이 셀트리온이 조정받고 딴 거 막 올라가는데 답답해 죽겠다 가 아니죠. 그래서 조만간 타이밍이 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안 갈 때는 안 가더라도 참고 결국은 이렇게 가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